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종진입니다. 결혼은 인생의 무덤이라 이렇게 좀 그렇게 부정적인 얘기 있죠. 무덤이다. 예, 무덤은 아닌 것 같아요. 결혼 사진을 영정사진이라, 이것도 끔찍한 얘기인데 이렇게 부르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웨딩카를 영구차라고 이렇게 부르는 사람. 이건 아닌데요. 그래도 결혼은 한번 하는 게 좋습니다. 결혼을 하면은요, 영원한 내 편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국회의원들이야 자기 편을 위해서 방탄국회도 열고 하지만 일반인들에게 그래도 내 편은 부모님, 그리고 형제, 그리고 내 아내, 내 남편, 이렇게 편이 아닌가 좀 생각됩니다. 부부간의 원수도 있지만요. 하여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결혼 안 하신 분들 꼭 한 번은 해보십시오. 박종진의 캐도남마 시작하겠습니다.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사람 속 알기가요 되게 힘듭니다. 근데 이걸 밥만 먹고 연구하시는 분입니다. 유명한 교수님이죠. 정치인들의 심리를 신랄하게 드러내셔서 인기, 관심 폭발적입니다. 수요일의 남자 황상민 교수님 함께 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수요일 날은 아프시면 안 됩니다. 예. 근데 상당히 자켓이 없어 시원해 보이는데 저희 자켓을 입고 상당히 긴장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벗으시겠습니까? 벗어도 됩니까? 네, 벗어도 되죠. 네. 제가 벗으면 너무 가볍게 보인다라고 할까봐 지금 오늘만 벗을까요? 마이크 이거 해놨으니까. 그냥 하죠 뭐. 네, 오늘만. 감사합니다. 내일부터는 다음부터는 벗고 그러면. 벗고 합시다. 감사합니다. 좋죠, 뭐. 상당히 인간적이시네요. 무슨 말씀을. 그 안철수 우리 교수님 이야기부터 좀 할까요? 이게 아무래도 관심이, 세안의 관심이. 안철수식 정치가 뜨고 있다. 책으로 정책을 내놓고, 예능 프로그램에 먼저 탁 나가고, 이런 시사 프로그램에 먼저 딱 나왔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네, 저는. 그 안철수 씨의 정치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더 필요로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어떤 정치입니까? 안철수식 정치. 혹시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정치인은 자기 이야기를 대중들에게 할까요? 아니면 대중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할까요? 정치는 대중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게 정치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안철수 씨는 대중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했을까요? 자기 이야기를 했을까요? 책으로. 너무 명쾌합니다. 그렇죠. 이게 대중이 듣고 싶은 한 얘기를 했겠죠. 아니죠. 대중이 듣고 싶든 상관없이 일단 자기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책으로 냈죠. 그게 인기가 있을지 없을지 신지 말고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겁니다. 그리고 저 이야기에 동참하면 한번 생각을 좀 더 해봅시다. 그리고 책 사는 사람이 엄청 많았다면서요. 네, 벌써 15만 권, 20만 권 향해서 돌주하고 있어요. 저 평생 꿈이 제가 쓴 한국인의 심리 코드나 이런 책이 기껏해서 10,000부밖에 못 갔는데 저도 10만 부 같은 넘어갔으면 하는 게 저 꿈인데요. 이분은 매일 글 쓰는 분도 아니고 그냥 앉아가지고 어느 분하고 이야기 나눈 내용을 딱 했는데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대중들이 그 이야기를 난 알고 싶다. 너 생각이 뭐냐? 이렇게 됐다는 거는 이분은 벌써 새로운 정치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죠. 네.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썼다고 보시는 거죠. 대중이 원하는 생각을 쓴 게 아니고. 당연하죠. 자기 생각을 알리고 위해서 책을 쓴 거지. 그렇지 않으면 대필 작가를 써가지고 출판 기념회부터 하죠. 근데 이분은 출판 기념회 안 했잖아요. 그것도 다 또 전략일 수 있지 않습니까? 전략이든 아니든 기존의 정치인과 다른 모습을 보셔야 되죠. 네. 근데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썼다 이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별로 안 믿으시는 것 같네요. 아무래도 그 대통령 나갈 거를 서울시장도 한번 나오실 뻔했으니까 그걸 의식해서 대중이 원하는 이야기를 얘기를 할 수도 있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만일 대중이 원하는 이야기를 썼다면 새누리당이나 민주당이나 이런 쪽에서 그건 널 우리가 하는 이야기하고 별 차이가 없잖아. 이렇게 이야기를 했겠죠. 그리고 우리하고 생각이 같으니까 같이 합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겠죠. 근데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새누리당이나 민주당이나 다 안철수 씨 책에서 넣은 내용을 가지고 공격을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예. 그 말은 결국에 이분 이야기는 뭐 사실 네, 별 이야기 없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공격했죠. 별 이야기 없다. 네. 어떤 이야기가 있어야지 별 이야기라고 생각할까요? 좀 자기만의 좀 특별한, 그리고 기존의 정치인들이 생각하지 못한 뭔가 특별한 이런 것들이 좀 기대를 하지 않았을까요? 이게 또 기존의 정치인들이 사고하는 방식을 그대로 알려주고 있어요. 뭔가 특별한 것을 이야기하면 이 대중들에게 쇼크도 주고 대중들이 자기한테 관심을 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기존의 정치인 분들은 그런 특별한 이야기들을 잘 하시죠, 그죠? 특별한 이야기들을요. 예, 기존의 정치인들은 잘 뭐 하십니까? 하는 사람도 있고 뭐 못하는 사람도 많고 그렇죠. 그런데 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안 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안 하는 사람이 많죠. 네, 그렇게만 딱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뭐, 저 질문은 별로 어려운 게 아니니까요. 네. 상식적인 수준에서만 응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요. 사실은 중요한 거는 특별하고 다른 이야기를 대중들에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치인이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있는 그대로 분명하게 표현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네. 근데 그런 측면에서 안철수 씨가 책을 냈다. 뭐 저는 그 부분은 뭐 특별하게 대단하게 생각하지 않는데, 그거를 많은 대중들이 대단하게 생각하고 그 책을 몇십만 부를 벌써 나온 지 뭐 며칠 되지도 않은데 사봤다라는 것은 적어도 이 기존의 정치인과 다른 부분을 대중들은 벌써 알아차렸다는 거죠. 네, 책을 읽으신 거죠? 뭐 저는 대충 봤습니다. 대충 왜? 봤어요. 기존에 하던 이야기 그대로 나왔으니까요. 저는 보면서 혹시 기존에 안 하던 이야기가 있을까? 네. 그러면 이 인간이 또 대중들에게 본인이 인기를 끌려고 또 변신을 하는 진짜 전형적인 정치인의 모드로 들어간 심리를 전 찾아볼까 했는데 늘 하던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본인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려고 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네. 이렇게 되면 기존 정치인 입장에서 기분이 어떨까요? 뭔가 좀 뭐 한 대 맞은 듯한 느낌일 것 같은데.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시게 되셨어요? 무언가가 새로운 것을 기대했는데 그렇게 새로운 게 없고. 진짜 지금 박정희 선생이 가지고 있는 이 프레임은 상당히 기존 정치인의 프레임과 유사하다라는 걸 제가 읽게 되네요. 네, 그렇죠. 저도 뭐 아무래도 기존 정치부 기자를 오래 했기 때문에. 그렇군요. 네, 네. 기존 정치인과 아무래도 커뮤니케이션 교감을 많이 하셨죠. 네, 많이. 그러다 보니까 대중이 진짜 뭘 원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요. 네. 대중은 뭔가 대단한 거, 뭔가 사람들의 마음을 혹하는 그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저 사람 생각이 이렇구나를 좀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거, 그것을 일반적으로 소통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대부분의 정치인들은 상당히 멋있는 거, 그럴듯한 이야기, 정답 같은 이야기를 대중들에게 던져주려고 그래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진짜 누가 하는 이야기인지 별 구분이 안 돼요. 뭐 이게 새누리당의 박근혜 씨가 하는 건지 하는 이야기인지, 또는 민주당의 손학규 씨가 하는 이야기인지, 뭐 문재인 씨가 하는 이야기인지 다 들어보면 다 좋은 이야기. 그런데 뻔한 이야기. 그렇지만 저 사람이 진짜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는 건가, 아니면 좋다는 거를 다 끌어와가지고 저 생각이에요 라고 이야기하는 건가, 여기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수님은 자기 생각을 그대로 적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요. 네. 근데 민주당이 주장하는 여러 가지 정책하고 거의 비슷하다 이러한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아마 민주당이 안철수 씨가 우리하고 좀 더 가까운 사람이다. 네. 라는 그 마음을 표현한 거겠죠. 네. 그 내용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민주당 가깝습니까? 글쎄요, 사실은 저는 새누리당이나 민주당이나 별로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이 안철수 씨가 하고 있는 이야기는 우리 사회가 바뀌어야 된다. 그리고 그 바뀌는 상황에 있어서 무엇이 기본적인 상식인가,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그 상식적인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 한번 같이 찾아보자. 이런 뜻에서
이 여러 가지 이슈들을 이야기하는 수준이고, 제가 봤을 때는 뭐 너무나 당연하게 이래야 되지 않을까라는 기본적인 의견을 표현한 것이었는데, 왜 그동안 민주당은 다 우리 생각이다라고 그러는데, 민주당에 계신 분들 몇 년 전에 정권 잡았을 때는 왜 그걸 잘 안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와서 다시 우리 생각이다라는 이야기를 왜 하시는지 그건 또 신기하네요. 네. 지금 현 대한민국 상태를 낭떠러지에 비교했어요. 네. 네. 이거는 또 어떤 심리입니까? 지금 현 대한민국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까? 뭐 그래도 뭐 어찌됐든 대한민국은 시스템화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시스템화돼 있다. 네, 어느 정도 시스템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돼도 네. 그래도 대한민국은 경제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치안도 그렇고 언론도 그렇고 굴러가는 그렇죠. 것은 기본은 되어 있다. 그렇죠. 노무현이 대통령을 하든 이명박이 대통령을 하든 그 다음에 누가 대통령을 하든 별 차이가 없다. 기본 그 이야기를 시스템은 아무런 기본 이상하게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의 심리는 뭘까요? 그 심리요. 예. 뭔가 그거는 지금 현재 상태에 문제가 있다라는 건 인식은 하지만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거창한 용어로 기본 시스템은 돌아가고 있어. 그래서 누가 대통령이 돼도 뭐 나라가 망조가 되지는 않을 거야. 지금 이 상태 그대로 가는 게 좋지 않겠어요? 이 이야기를 하는 그 심리를 읽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뭐 이 나라가 대통령이 바뀐다고 갑자기 뭐 공산주의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뭐 갑자기 뭐 완전히 뭐 미국처럼 그렇게 바뀌는 뭐 것도 아니고. 개방주의가 안 되는 거고. 그럼요. 네, 그렇다고 이 자본주의가 내일 당장 없어질 것도 네. 아니고. 뭐 노조가 확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런 어떤 분들이 되게 잘 하시는 말씀 있죠. 지금 대통령 선거가 6개월도 안 남았는데 지금 뭐 대통령 후보도 만들어지지 않는 이런 나라가 제대로 된 정치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이런 말씀도 하시지 않습니까? 네. 저도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제가 얘기하는 기본은 100%에서 한 70%의 사회 안전망이나 사회의 기본 틀은 그대로 가는데 이제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30%, 30%의 제도나 모든 건 바뀔 수 있겠죠. 전 그런 말씀을 드리니까 박 선생님 같이 상당히 상식이 있으신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보고 이 대중을 이 현혹하는 수준이 아니라 거의 농락 수준으로 지금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을 왜곡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제가 듭니다. 네. 우리 그럼 교수님은 대통령이 바뀌면 확 나라가 바뀐다. 아니죠. 제가 지금까지 항상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는 대통령은 특별한 사람이 돼가지고 마치 백마 타고 오는 영웅처럼 이 사회를 바꿀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를 하면 할수록 대한민국은 더 힘들어집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대한민국이 처하고 있는 이 사회 문제는 대통령이나 특별한 정치인이 바꿀 수 있다는 그런 기대보다는 각자의 사람들이 자기가 처하고 있는 문제를 정확히 인식하고 그 문제가 무엇인가를 스스로 규정할 수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힘을 스스로 가질 수 있는데 마치 누군가가 구세주처럼 우리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생각이라는 그걸 이야기를 저도 하는 그 거죠. 부분에 동감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뭐 70% 정도의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으니까 누가 하더라도 뭐 크게 망하거나 크게 흥할 일은 없을 것이고 그렇지만은 뭐 20-30% 정도는 대통령에 의해서 바뀌지 않겠습니까? 이런 논리를 사용하는 것은 상당히 지금 교수님이 말씀하신 거랑 제가 말씀하신 거랑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아닙니다. 실제로 지금 교수님도 백마를 탄 대통령이 나타나는 걸 기대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런데 문제를 누가 인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누가 인식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본인이 그렇죠. 거기서 차이가 있네요. 그럼요. 저도 거기에서 문제를 인식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이 모든 걸 바꿀 수 있다 이렇게는 그 이야기는 전혀 하지도 않았고요. 네. 실제로 여기서부터 기존의 우리 사회에서의 변화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인지하지 않으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가장 잘 사용하는 상투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그 표현이 바로 어느 정도 시스템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누가 대통령이 돼도 상관이 없다. 그렇지만은 어떤 분이 되어야지만 이 나라가 그래도 더 잘 될 수 있다. 않겠는가. 네. 더 잘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런 거를 이제 앞따르고 긋따른 마음이 표현되신 분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그럼 앞다르고 뒤따른 사람이 돼버렸네 지금. 아니 그렇게 느끼십니까?
아니, 저 그렇게 느끼지 않았는데. 아, 그러면 그렇게 느끼시도록 하는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아, 그렇게 느껴라. 예. 아. 왜 그러냐면, 예. 그건 실제로 시스템 운운하시는 분들이 가지는 생각은 어떤 사회든지 간에 그 사회 나름대로의 시스템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다 하더라도 본인은 변화를 갈구하고 그래야 된다 이런 얘기죠. 아, 그럼요. 그리고 실제로 대한민국의 지금 많은 국민들은 변화를 갈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뭐 그 변화를 어떤 혁명적인 변화, 뭐 내일 아침에 다 때리 부수자, 그런 변화가 아닙니다. 나의 삶이 좀 더 나아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희망을 가지면서 그 변화에 내가 동참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내가 주위에 있는 사람이든 또는 정치 지도자로 나오신 분들하고 같이 가지고 싶은데, 지금 대통령이 되시겠다고 나오신 분들을 보면 참 그럴듯한 이야기는 다 하시고 본인이 잘났다라는 거, 본인이 뭘 하겠다라는 이야기는 하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많은 분들의 마음은 저 인간이 또 지가 잘났다고 지가 하겠다고 하지만 나중에 결국에 형님이든 동생이든 어느 가족이 또 해먹을까, 이 생각밖에 안 드는 느낌이 든다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기존의 정치인들에 대한 어떤 신뢰, 또 그 사람들에 대한 기대, 희망 가질 수 있겠습니까? 아니, 저도 변화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변화를 그랬을 갈망하고 때 그러면- 있지만 대한민국의 기본 체제는 크게 큰 변화하지 않을 것이다. 그거는 당연하죠. 그 대한민국의 기본 체제 변하지 않는 속에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변화가 무엇인가를 정치인들은 정확히 알고 그것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을 뚜렷이 표현해야 되는데, 자기 생각은 그때그때 달라요. 이런 상황으로 마치 내가 이 이야기를 하면 대중들에게 상당히 어필하고 인기를 얻을 거야 라는 이야기를 쭉 하다가 갑자기 그게 인기든 뭐든 관계없이 내 생각을 딱 이렇게 정리를 해서 저는 책으로 알리겠습니다. 이러니까 뭐 그게 대단한 소리냐, 뭐 신문 사설과 같아, 심지어는 우리 당에서 이야기하는 거하고 뭐 90%는 같으니까 너는 우리 당원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진짜 기존의 정치인 지금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이번에 안철수 씨가 책을 내고 그 다음에 뭐 오락 프로에 나왔다 그런 것들에서 이분들은 어쩌면 한편으로는 상당히 쇼크를 먹고 있겠구나 라는 그 심리는 이야기할 수 있죠. 네. 예능 프로에 그렇게 먼저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심리입니까? 예능 프로에 나오는 거하고 이 쾌두남마 같은 프로에 나오는 거하고 차이가 있을까요? 있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예능 프로에 있을 땐 재밌죠. 그리고 좋은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러면 저는 재미가 없고 나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아니, 그게 아니라 제 질문이 좀 어려운 질문으로 갈 수 있죠. 이렇게. 네, 흥분할 수 있는 내용들이. 제가 흥분했어요. 흥분은 아니고. 안 했죠. 좋죠. 자, 예능 프로하고요. 이런 시사, 그리고 또 어느 한쪽으로 상당히 쏠려가지고 서로 대화가 지금 잘 안 되고 있잖아요, 우리끼리. 네네. 이런 프로의 가장 큰 차이는요, 네. 시청률 차이입니다. 이 프로는 기껏해봤자 보는 사람들이 시청률 한 2, 3% 될까 말까 하는데, 예능 프로는 대충 시청률이 어느 정도인지 아시죠? 기본적으로 10%가 넘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시간에 대한민국 국민하고 자기 생각을 알리고 자기가 어떤 사람인 걸 알리고 싶은 사람이 이 쾌두남마에 나와가 시청률 2, 3%로 그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아니면 최소한 10%, 20% 놓은 데 가서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어느 쪽일 것 같습니까? 이제 왜 안철수 씨가 여기 안 나오는지 아시겠죠? 기분이 나쁩니다. 아니, 왜 기분이 나빠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처하고 있는 상황을 있는 그대로 정확히 인식을 하고 우리의 문제를 풀어야 된다라는 것을 그대로 알려주는 거예요. 자, 교수님은 이 책을 다 읽고 그러면 어떤 개인적으로 뭐 심리 이런 걸 분석하는 말을 좀 돌리시네요, 지금. 네? 말을 돌리시고 계시는데. 이제 돌리는 게 아니라 다음 질문 드려요. 일단은 하실 말씀 있습니까? 하세요. 우리가 지금 말을 안 이야기해야 되는 돌리- 건요. 예, 안 돌리네. 쾌두남마가 어떻게 하면 네. 최소한 시청률 10% 이상이 될 수 있도록 네. 이 대중들의 마음을 잘 읽어주면서 네. 정확한 시사 이슈, 정치 이슈를 논의할 것인가.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안철수 씨의 심리와 연결을 시켜서 질문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 하시죠, 이제. 대중의 심리를. 네, 자, 중요합니다. 네, 중요하죠. 자, 안철수의 생각, 네. 이 책을 읽으시면서 어떤 철학이라든가 더 깊이가 없다 철학에 이렇게 비판하시는 분도 있던데 네. 우리 교수님은
그런 걸 매우 중요시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럼요. 네. 그리고 그 책은 나름대로 안철수 씨의 철학과 가치가 아주 잘 담겨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저 생각하고 일치하느냐, 그 부분은 조금 다른 부분이 많아요. 그런데 어떤 분은 이게 깊이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의 심리는 당신 생각하고는 너무 다르다, 그리고 기분 나쁘다, 이거지 실제로 그 내용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공감에 있어서 하시는 말씀은 아니에요. 네. 그래서 되게 한국 사람들의 이 말 표현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그냥 폄하한다, 그거는 그 내용을 이해하거나 알려고 하기보다는 기분 나쁘다, 쟤는 내한테 찍혔어, 이런 마음이 나타나는 거지 더 이상 깊게 뭐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네. 뭐 평이하다, 안철수의 책의 행간의 뭐 의미, 이런 혹시 뭐 중요한 행간의 의미라든가 이런 거 말씀하실 거 있습니까? 아니요. 그런 거 없습니까? 그 행간의 의미를 따지려면 그 내용에 대해서 얼마나 지식을 가지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공감하느냐에 따라서 그 내용을 이해하는 수준이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싫다든지 공감을 하지 않는 심리 상태라면 기본적으로 거기에 나오는 모든 표현조차도 거슬려요. 그리고 왜 이 책은 이렇게 얇냐, 이런 거, 아니 그러면 책을 쓰려면 지가 써야지, 무슨 건방지게 대담한 거를 가지고 책을 쓰냐, 이런 이야기까지 하게 되는 게 대부분의 사람들의 심리가 되는 거죠. 네. 개인적으로 안철수 원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당히 전 개인적으로 셈이 납니다. 나이도 저하고 비슷한데 이렇게 많은 사람의 관심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대한민국 사회를 이렇게 바꾸려고 나름대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거에 대해서 한편으로 존경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부럽기도 하고, 참 제발 이 사람이 좀 안 되기도 했어요. 굳이 본인이 잘 먹고 잘 살 텐데 굳이 뭐 시대가 나를 부른다면, 또는 나이가 이 한국 사회를 바꾸는데 도구가 돼야 된다면 나가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나는 그런 상황이 되더라도 내가 왜 뭐가 아쉬워서 그러겠어요, 이런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분은 내보다 더 배짱이 있는 건가, 아니면 내보다 참 무대뽕가, 아무 생각이 없는 건가, 이런 생각으로 여러 가지 생각이 좀 교차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대선 출마를 왜 이렇게 자꾸 주저하고 있습니까? 좀 확실히 좀 이분이 대선 출마를 주저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 정확히 표현을 안 했잖아요. 아니 무슨 소리세요? 자기가 지금 한국 사회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걸 책으로 정리해서 내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에서 비교적 인기 있는 TV 프로그램을 전체를 자기를 알리는데 썼다라는 거는 이미 이분은 대선 출마 선언을 한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네. 그렇다면은 대선 출마 선언을 확실히 해야죠. 아니 지금 이거보다 더 확실하게 대선 출마 선언을 한 게 어디 있습니까? 모든 기자들이 그래서 사실상 묻습니까? 사실상이라는 것은 사실상 교수님처럼 사실상 아니 출마한 걸로 옛날에 인정한다는 한나라당 대표가 가장 잘 쓰던 말이 사실상 우리는 승리한 거나 마찬가지다, 그런 이야기를 이미 한나라당, 새누리당에 있는 분들이 가장 잘 쓰는데. 그래도 출마 선언이라고 하면 서대문 형무소 앞에서 하든, 그렇죠. 예, 뭔가 해야죠. 하든. 그것이 바로 아주 고전적이고 아주 상투적인 정치인들의 출마 선언이라는 거죠. 그거는 결국에는 지금 앵커께서 아주 전형적이고 상투적인 정치인의 행동과 심리를 그대로 지금 안철수 교수한테 적용을 시켜가지고 너는 왜 전형적이고 상투적인 정치인의 행동을 하지 않느냐, 그 지적을 하고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그럴 때 안철수 씨 같은 입장에서는 저 사람 진짜 머리가 나쁜 건가, 눈치가 없는 건가, 아니면 지금 세상이 어떻게 바뀐 거를 모르는 건가, 나는 이미 대선 출마 선언을 한 거고 그 다음에 나를 지지하는 사람이 얼마나 더 늘어나느냐에 따라서 좀 더 적극적인 모습을 더 보일 거고, 더 많아지면 뭐 후보 등록도 선관위 하게 될 거고, 더 많아지면 뭐 기존의 정당이 아닌 당이 되든지 또 사람들의 결사체를 마련하는 거고, 그거는 사람들이 나의 생각에 얼마나 공감하느냐에 달린 문제지, 내가 잘났다고 내가 났으면 여러분들을 복지사회에 살게 하겠습니다, 그런 사기 행위를 나는 하지 않는다라는 걸 지금 이렇게 잘 보여줬는데,
아니, 대선 출마 선언을 유보했다뇨. 지금 눈 감고 길을 막고 지금 이 세상을 보시는 건 아니시죠? 아니, 그래도 유보한 거로 보이는데, 저는. 아직까지 뭐, 그래도 대통령 나오실 분이면 그래도 세종대왕 앞에서 뭘 하든지 정확하게 의사표시를 해야죠. 그것이 헷갈리게 하면 안 이 되죠. 시대의 정치인과 그렇습니까? 새로운 정치인의 차이가 뭐라는 거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계속 그 구시대의 틀 속에서 너는 왜 우리대로 하지 않느냐? 이게 말이 됩니까? 솔직히 이야기해서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지금 갑자기 머리가 헷갈리거든요. 왜 이미 그러니까 헷갈립니까? 출마했다고 보신다 이 말이죠. 당연하죠. 네, 저도 출마했다고 보긴 보는데 그래도 좀 명쾌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 아니, 사실상 언론에서는 출마 선언을 했다고 그러고 지금 박수님께서도 본인이 출마 선언했다고 보는데 그런데도 더 명쾌하게 원한다는 거는 대체 뭘 더 명쾌해야 됩니까? 세종대왕. 아니, 지금 그러면 이분 타임스퀘어. 다 그러니까요. 제가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는 지금 그 수많은 대선 후보들이 당신들이 이 사회를, 이 나라를 바꾸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는 행태는 아주 구태의연한 이 대선 출마를 하는 그 형식에서도 벗어나지 못하고 네. 뻔한 소리를 하는 이런 인간들을 믿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변화를 기대하면 대한민국 국민을 지금 바보로 하십니까? 네. 그렇지는 않죠, 그죠? 네. 네. 첫 번째 질문도 못하고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끝났어요. 첫 번째 질문이 이명박 대통령의 대국민사가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저희 오늘은 첫 번째 질문도 못하고 여기서 인사를 그거는 드리도록 진짜 하겠습니다. 앵커분이 제가 지금- 잘못했습니다. 아니, 잘못했다. 운영의 묘를 잘못했습니다. 너무 전형적이고 구태의연하고 판에 박힌 이 정치 프레임으로 지금 한국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을 보려고 한다는 거, 그것이 이 프로의 비극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시청률이 1, 2%밖에 안 나오죠. 네, 알겠습니다. 이 비극을 해소하기 위해서 네. 계속 매주 수요일마다 그죠?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이요, 대국민 사과문요, 이 억지로 반성문 쓴 학생의 심리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억지로 쓰긴 썼는데, 저 이거 잘한 것도 있는데요. 그래서 꼭 저가 한 것도 아닌데 왜 절 보고 야단을 치세요? 뭐, 이 심리를 읽을 때 저 가슴이 찡해요. 그러니까 우리 고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 반성문 반성문 썼는데, 그거 보세요. 반성문 쓰면서, 그래도 저 이거 잘한 거 있거든요. 뭐 이런 거 쓸 때. 네. 반성문 얘기는 다음 주 수요일 날 계속 그럴까요? 네, 투비 지나갔는데 또 일이 그 사이에 많이 생길 건데요. 예. 봐서 그럼. 우리 자주 보입시다. 네, 자주 뵙죠. 2% 시청률 10% 되는 그날까지 파이팅. 예, 우리 저 잘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파이팅. 예. 오늘 나와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북한 김정은 옆에 미모의 여성이 등장했습니다. 참 예뻤습니다. 만약 아내라면은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아내와 함께 공식성상에 등장한 이례적인 행동입니다. 그뿐 아니죠. 미국 영화인 로키 장면에 맞춰서 걸그룹 아가씨들이 춤도 췄고요. 북한이 뭔가가 좀 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북한 최고 전문가들을 좀 모시겠습니다. 58초 후에 뵙겠습니다.